피부 트래블러. 안녕하세요.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. 오늘은 여드름 치료, 먹는 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그 여드름 치료 바르는 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. 경증의 여드름의 경우에는 바르는 약이 효과가 좋은데 이제 뭐 중증 여드름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먹는 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사실 먹는 약을 결국 처방하는 거는 병원에서 그 피부과 선생님이 처방을 하지만 혹시나 이제 그 약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있으면 처방했을 때 조금 더 이해가 쉽고 잘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여드름 약의 그 종류는 크게 그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피지 조절제, 두 번째는 항생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. 핫한 토픽, 그 피지 조절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피지 조절제라고 잘 알려진 거는 이제 로아큐탄, 오리지널 상품명이 로아큐탄이라는 건데 성분명은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것입니다. 근데 이 로아큐탄은 그 한국에서 이제 더 이상 시판이 되지 않고 로아큐탄의 이제 카피약들 여러 가지 제약회사, 한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들이 있는데 이소티논, 아큐네탄, 제로큐탄 이런 약들이 이제 그 로아큐탄의 카피약으로 한국에서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은 여드름을 일으키는 그 네 가지 주요 원인이 있거든요. 피지 바다 분비, 그리고 여드름균, 그리고 과각화증, 염증. 이 네 가지를 모두 블락하는 가장 강력한 여드름 치료제입니다. 그래서 효과가 매우 좋은데요. 약 2주 정도만 드셔도 얼굴에 막 기름기가 좀 마르고 여드름도 좀 줄어들고 얼굴도 좀 뽀얘지고 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효과를 보신 분들은 이 약을 많이 찾게 돼 있는데요. 이 약이 꼭 효과가 좋은 것만이 아니라 부작용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이제 가장 흔한 부작용부터 말씀드리면 피부와 점막의 건조증입니다. 피부에 있는 그 피지를 어떻게 보면 기름을 말리는 약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입술도 트고 손발도 약간 트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안구 건조증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 같은 게 이제 뻑뻑해지고 이러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몸 안에 이제 그 피지가 말라가는 그러한 느낌을 갖는 그런 부작용이 가장 흔한데요. 그래서 원래 아토피가 심하고 피부 건조증이 심한 사람인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피부염이 좀 악화될 수 있어서 이러한 분들은 약을 좀 드시지 말거나 혹은 적게 드시거나 피부 장벽을 보강할 수 있는 보습제를 잘 바르시고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,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. 이 약은 여성분이 드셨을 때 임산부가 드셨을 때 기형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조산, 유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. 이게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. 특히 이제 임신 계획하시는 분도 약을 끊고 이제 약 그 가이드라인에는 1개월 후에 임신을 준비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하게는 약을 끊고 2달 정도 여유를 두고 임신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. 남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자도 가끔 자기가 이거 먹고 관계를 하면 이게 그 기형 유발되는 거 아니냐 그 질문하셨는데 그런 거는 상관은 없는데요. 남성 같은 경우에는 헌혈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약을 먹고 자기의 피가 예를 들어 헌혈을 했는데 그게 산모나 이런 데 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약을 드시는 동안 그리고 약을 끊고 2개월 이내에는 헌혈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실수로 먹어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죠. 기도해야죠. 그래서 되게 위험한 약이에요. 그런 면에 있어서. 세 번째 부작용,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, 간 수치 상승 이것도 꽤 있어요. 그래서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한 3개월, 6개월 이렇게 간격으로 피 검사를 꼭 체크를 해서 본인의 이제 피 수치가 뭔가 이상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가면서 드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피 검사에서 이러한 수치가 높게 나오면 약을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요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갖는 그 부작용, 우울증. 이소트레티노인을 먹으면 우울증이 생긴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. 이제 그 2018년 논문에 그 여러 가지 그 우울증과 이소트레티노인 복용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연구 결과는 우울증과 이소트레티노인 복용과는 크게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. 오히려 이 여드름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하잖아요. 근데 그 우울증이 여드름이 개선되니까 우울증이 좀 좋아진다. 라는 이러한 보고까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울증을 일으킨다는 건 확실하지 않은 내용 같고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자, 이게 이제 그 로아큐탄에 대한 설명이었고 사실 저는 로아큐탄을 아주 좋아하거나
혹은 자주 쓰는 약은 아니고요. 사실 제가 그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약은 항생제예요. 여드름 치료할 때 보통 first line 그 첫 번째 그 치료가 보통 항생제인데요. 이제 그 여드름을 일으키는 균에 대해서 억제하는 효과도 있으면서 보통 이 항염증 작용들이 있어서 염증성 여드름에 효과가 좋은데 보통 많이 쓰는 성분이 그 미노사이클린, 뭐 미노신이라고 하죠. 뭐 독시사이클린 이러한 두 가지 성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보통 이제 독시사이클린을 저는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이 약은 약간 속이 거북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거나 물 잘 드시고 약을 드시는 게 좋고 그 미노사이클린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드시는 경우에 간혹 아주 드물게 색소 침착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미노사이클린은 그러한 점은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제 항생제다 보니까 이 약을 먹다 보면 이거 뭐 항생제 내성 생기는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이게 잘못 쓰다 보면 항생제 내성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딱 그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그 미국 피부과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뭐 6주 내지 8주를 사용하는 게 좋다. 그리고 뭐 3에서 6개월 이상은 쓰지 않는 게 좋다. 뭐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그러한 내성을 발생시키지 않고 적절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약 드세요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? 되게 많아요. 되게 많아요. 제가 그래서 사실 유튜브 하기 전에 유튜브를 되게 욕했어요. 유튜브 보고 그 약 처방해달라고 오거든요. 이 영상 보고 다른 병원 가서 그거 주세요 누가 얘기하던데 라고 하면은 또 이제 제가 욕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. 이거 보여주면 이 새끼 하면서 뭐라고 할까? 이상으로 오늘은 여드름 치료 바르는 약에 이어서 오늘은 먹는 약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. 저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많은 시청 바랍니다. 끝.